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DCF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기 전에 일단 5% 이자율과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자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0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투자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은 1년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00달러를 예금을 했는데 5% 이자율을 주는 예금일 경우에는 1년 뒤에 105가 되겠죠. 그러면은 식은 어떻게 되죠? 100 곱하기 1 더하기 0.05, 그러니까 이자율을 곱해서 105가 나온 겁니다. 요 식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인율은 뭐냐면은, 할인율은 언제 주로 쓰이냐면은 국채에서 많이 쓰여요. 국채는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국채는 처음에 사는 가격은 이제 계속 변하는데,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은 픽스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채권인데,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채권인데 1년 뒤에 100달러를 무조건 받는다라는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현재 얼마에 사야 되느냐, 요 개념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 이자율은 1 플러스 0.05를 곱했잖아요. 반대로 하면 돼요. 얘는 100 나누기 1 플러스 0.05를 하면 돼요. 자, 100 나누기 1 플러스 0.05. 이거를 할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할인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5%의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자율은 예금에서 쓰이고 할인율은 국채에서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할인율 적용을 했더니 95.238이 나왔어요. 느낌으로는 95가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95.238이 나왔습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요구 수익률. 왜 중요하냐?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시를 들어놨는데 요구 수익률이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3명의 여성분이 있는데, 진솔님, 지원님, 태인님. 진솔님은 1년의 요구 수익률이 적어도 50%는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님은 15% 정도 먹으면 된다. 15%니까 S&P 500보다 조금 더 요구하시는 거고, 태인님은 12%니까 S&P 500 정도의 수익률만 거두면 된다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요구 수익률이랑 그 투자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솔님 같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50%이기 때문에 100달러를 투자를 했 100달러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에는 적어도 150달러가 되어야 투자를 할 것이고, 지원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115달러는 되어야 되고, 태인님은 112달러는 되어야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1년 뒤에 1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100억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100억을 투자했을 때 15% 수익이니까 미래에 115억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5% 수익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진솔님 같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50%니까
100억을 투자하면은 미래에 150억은 되어야지만 투자에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원님은 115억은 돼야 되고 태희님은 112억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115억이니까 지원님과 태희님은 투자에 임하겠지만 진솔님은 요구 수익이 150억이기 때문에 150보다 115억이 35억이나 적잖아요. 그래서 진솔님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사용해서 또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PB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로 present value라고 그래요. present value는 뭐냐면은 present는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고 V는 value, 가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5억의 현재 가치가 뭐냐라고 구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5억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76.666667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면은 식을 한번 써볼게요. 115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가치인 거잖아요. 미래에 115억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가 115억인데 여기에다가 나누기 뭘 해줘야 되냐면은 요구 수익률 진솔님의 요구 수익률은 50%이기 때문에 50%만큼을 할인을 해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할 때는 1 더하기 50%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은 115억 나누기 1.5가 되겠죠. 115억 나누기 1.5를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76.67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1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할인을 할 때, 자, 어떻게 할인을 하냐면은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 지원님은 조금 밑에다 써볼게요. 자, 지원님의 경우에는 115억이 있는데 요거를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님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주는데 지원님은 15%니까 1 더하기 0.15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은 요건 뭐죠? 1.15가 되겠죠. 요거 더하면은 115억 나누기 1.15 하면은 1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5억을 현재 가치로 지원님의 요구 수익률 15%를 사용해서 현재 가치로 바꿨더니 1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상품에 100억 투자하는 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미래의 현재 가치 환산한 거랑. 근데 진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수가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76.67 빼기 투자금 100억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음수가 나오면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말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투자 상품이 있는데 어떠한 투자 상품의 미래 수익률을 딱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미래 수익률이 지금 우리 각각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했을 때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진솔님 같은 경우에 현재 가치가 76.666666 이게 무한으로 나가는 7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현재 가치가 투자금보다 작잖아요. 현재 가치가 투자금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죠. 동일 투자금이랑 115억의 현재 가치가 똑같으니까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인님 같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12%잖아요. 그러니까 요 투자금 미래 115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115억
나누기 1 플러스 0. 테이님 같은 경우에는 0.12가 되죠. 그래서 여기 값이 102.678574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투자금보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더 크잖아요. 102잖아요. 100보다 102가 더 크죠. 그러니까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고, 진솔님은 음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과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여기서 기대 수익률은 15%였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만 투자를 실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는데, 이제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의 가치는 매년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게 기업이 망하지 않고 무한으로 창출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은, 초반에 1년부터 5년까지의 현금 흐름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업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현금 흐름이 20, 2년 뒤에도 20, 3년 뒤에도 20, 4년 뒤에는 조금 올라서 30, 5년 뒤에는 3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줄 때 할인을 해준다 그랬고,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인율이 뭐라 그랬죠?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R은 8%라고 되어 있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은 뭐가 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은 뭐가 되냐면은, 기업은 돈을 조달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을 하잖아요.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땡겨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도 다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금 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그 비용 이상만큼이 수익이 생겨야지만 기업한테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요 요구 수익률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나 부채를 땡겨올 때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는 또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년 뒤에 현금 흐름 20, 이거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1년 뒤 현금 흐름 20, 요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할인율이 8%라고 했으니까 1 나누기 1.08 하면은, 여기 현재 가치 계수를 현가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0.93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를 20 곱하기 0.93을 하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죠. 18.52가 되죠. 왜냐하면 2년 뒤에 있는 현금 흐름 20은 이거를 현재 가치로 다시 땡겨오면은 1.08을 한 번 나눠주고 2년 뒤니까 두 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등장을 하는 거죠. 2제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현가 계수가 0.86이 나오고, 20 곱하기 0.86을 하면 17.15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를 계속 구해주면은 4년 뒤, 5년 뒤까지 딱 구해주면은
이거를 모조리 더하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근데 5년 뒤 말고 6년, 7년, 8년, 9년, 10년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것까지 한번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5년 이후가 등장을 하죠. 5년 이후. 5년 이후 요거 계산하는 법은 식이 따로 있어요. 요 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5년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6년, 7년, 8년, 9년 차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GDP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6년 차부터는 영구적으로 3%로 영원히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년 차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30에다가 곱하기 3%씩 성장을 하니까 1.03을 곱한 게 6년 차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6년 차 이후부터 자 이렇게 써볼게요. 6년 차 이후부터 그 다음에 무한대로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무한대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똑같이 다 땡겨 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땡겨 올 때 그때 들어가는 시익이 요거예요. 참 대단하게도 6년차 현금 흐름 나누기 R-G만 해버리면은 5년 이후에 현금 흐름의 합산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5년 이후에 현금 흐름 합산을,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은 무한대면은 618이 아니라 무한대로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요. 이거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등비 수열로 어떻게 도출하는지 스터디를 해보시면 이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5년 차의 현금 흐름에다가 3% 성장하는 걸 하면은 6년 차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6년 차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여기에 R-G였는데 R 값이 뭐였죠?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다른 말로 아까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구 수익률 빼기 3%는 영구 성장률, 지는 성장률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뭐 성장을 말하는 거냐면은 EPS 성장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앞에 거는 30.9가 나오고 밑에 거는 0.05, 5% 나오니까 요거를 나눠주면은 618이라는 현재 가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618이라는 현재 가치가, 요거는 지금 이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 거냐면은 보세요. 6년 차 이후부터 여기는 지금 5년 차 시점이잖아요. 그때까지 땡겨온 모든 현금의 흐름의 합산이 618이라는 뜻인 거고, 이거를 5년 차에서부터 지금 당장 지금 시점으로 또 땡겨와야 되니까 현가계수를 또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420.6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최종적 가치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면은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부터 5년 차까지의 현금 흐름, 요거 30, 30, 20, 20, 20, 요거를 현재 가치로 전환한 거를 모조리 더한 거고, 5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건 6년 차부터 무한대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합산을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618을 구한 것이고, 이 618을 다시 현가계수 0.68로 곱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전환하면 420.6이 나온다. 그래서 이 420.6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조리 5개, 여기까지 해서 총 6개를 합쳐준 게 기업의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백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5년 이후에는 아까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지금 계산을 했는데 그게 5년 이후에 영구 성장한다라고 봐서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엑시트 멀티플이라는 걸 써서 5년 이후에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뭐냐면 5년 이후에 6년 차부터 아까 전에는 현금 흐름을 구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심플하게 5년 이후에 6년 차에 더 큰 회사에 인수된다라고 가정을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인수될 때의 기업 가치를 그냥 터미널 밸류로 봐버리고 그 다음에 이비타는 전에 배웠지만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기업의 이비타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다. 그래서 요거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의 멀티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기업들이 현금 창출 능력 이비타 멀티플이 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비타 5년 이후에 이비타에다가 그 다음에 멀티플 5배, 5배를 곱해주면 기업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터미널 밸류로 가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입니다. 최종. 현금 흐름 할인법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현금 흐름 예측이 솔직히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오류 사항이 많아요. 테슬라만 봐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전기 자동차가 너무 안 팔리니까 지금 무한정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자연스레 전기차 시장이 치킨 게임으로 가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R 요구 수익률과 G 성장률 요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아까 8% 3% 해서 썼는데 요 수치값이 조금만 변동이 되어도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를 해요. 민감도 분석. 자, 여기 보면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R과 G 값이 정말 다양하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시를 한번 여기 엑셀 시트에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엑셀 시트에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시트인데 여기가 보면 G 값인 거고 여기가 R 값인 거예요. 요구 수익률. R 값과 G 값에 따라 가지고 보세요. 이게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죠. 어떤 데는 23만 5천 원이라고 전망이 됐는데 어떤 데는 뭐 2만 7천 원밖에 안 되고 자,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거의 10배 차이가 되죠. 성장률이 2%에 할인율이 10%일 때는 27,821원이 나왔는데 6%이고 성장률 6%에 할인율 7%일 때는 적정 주가가 23만 5,406원이 나왔어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 표 자체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적정한 가격을 하나를 찍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현금 흐름 할인법의 말이 나왔는데 현금 흐름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